현재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범죄 혐의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고 성남FC 후원금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대장동 논란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남FC 후원금 문제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그런데 사건을 경찰로부터 받은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로 보지 않고 뇌물 혐의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지금까지 뇌물과 관련된 이재명의 혐의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였는데요. 그런데 경찰의 판단과는 다르게 검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직접적인 뇌물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첫 번째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문제인데 KH그룹을 압수수색을 할 때 이재명에 대해서 뇌물죄 혐의를 적시했었죠. 거기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첫 번째인데 그거 말고 한 가지가 이번에 더 등장했습니다. 놀랍게도 성남FC 사건 또한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니라 직접적인 뇌물죄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에 검찰이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의 뇌물 혐의가 적시가 돼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검찰은 경찰이 제3자 뇌물 혐의다 라고 봤던 것도 뒤집은 것이고 심지어 네이버랑 분당 차병원에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없다 라고 봤던 경찰의 입장조차도 뒤집은 겁니다. 저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그나마 이재명을 변호할 때 저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아니 두산건설이 문제가 된다면 네이버랑 차병원도 문제가 돼야 되는데 경찰은 네이버랑 차병원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냐? 왜 두산만 문제라는 거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아예 그런데 이번에 검찰은 오케이 좋다. 그러면 두산과 네이버, 차병원 싹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억지로 보겠다라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그룹 못지않게 많은 금액이 성남FC로 흘러들어갔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특혜를 분명히 네이버랑 차병원이 받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한 가지가 드는 것이죠. 왜 도대체 그러면 경찰은 네이버랑 차병원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봤던 것일까? 사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성남FC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봤을 때 뭔가 유의미한 용처를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상한 것이죠. 도대체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검찰은 경찰의 판단을 이렇게 완전히 뒤집은 것일까? 자, 우선 검찰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네이버의 범죄 혐의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015년 5월 19일 성남시, 네이버, 성남FC 그리고 희망살림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협약했던 내용이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40억 정도를 후원하고 그러면 희망살림이 39억을 성남FC에 보낸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저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희망살림이 만들었고 사실상 운영을 했던 주빌리은행입니다. 그 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이 바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거든요. 애당초 그런데 주빌리은행이라고 하는 게 서민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재명의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후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성남FC가 주빌리은행을 홍보하는 그런 결과가 됐거든요. 즉 기업의 후원금을 통해서 정치인의 정책을 홍보했다. 이게 사실상 검찰이 보기에 뇌물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분들은 여기서 고개가 좀 갸우뚱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고 기업 후원금을 통해서 정책을 홍보했다. 이것도 우리가 뇌물이라고 볼 수 있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재명이야 싫어서? 그것도 맞기는 맞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미 한참 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무려 1979년도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입니다. 분명히 대법원은 뇌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 유형, 무형의 이익까지도 포함한다.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저기에 초점을 두고 검찰은 경찰과는 다르게 충분히 이재명한테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니라 직접적인 뇌물죄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게 대장동과 관련된 논란인데요. 대장동과 관련된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일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개발뿐만 아니라 위례 신도시 개발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 이번에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가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즉
위례 신도시 개발 또한 마찬가지로 특혜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이 두 가지가 닮아도 너무 닮았거든요. 뭐 한두 가지가 닮아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판인데 이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네다섯 가지가 닮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거를 그림으로 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유동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민용, 나무 싹 다 어떻습니까? 대장동, 위례 아주 골고루 나누어가지고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옥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동규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데 이 모든 사업을 유동규 혼자 결제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 위에 두 가지 사건을 다 결제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누구다? 이재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은 지금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위례 신도시와 관련된 범죄 혐의까지도 추가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범죄 혐의가 늘면 늘수록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정말로 이거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범죄자의 심리에 따라 가지고 나 혼자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모습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수원지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쌍방울과 이화영 씨와 관련된 논란인데요. 이미 이화영 씨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적인 내용이 밝혀졌는데 놀랍게도 이화영이가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를 맡기 직전에 쌍방울의 고문까지도 맡았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화영이가 쌍방울이랑 2017년도 3월 달부터 인연이 생겼다라고 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2015년도 1월 달부터 쭉 인연이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이화영이가 쌍방울 그룹의 고문직을 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회이사직을 맡고 그리고 난 직후에 맡았던 게 뭡니까? 경기도 평화부지사거든요. 하필이면 그런데 그 이화영이가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되면서 경기도랑 쌍방울 둘 사이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또 보니까 이화영한테 법카를 줬던 시기에 쌍방울이 하필이면은 북한과 관련된 개발을 추진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경기도가 아태아바랑 같이 열었던 대북 사업 이 사업에 왜 쌍방울이 후원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FC가 그랬던 것처럼 저런 사업에 후원을 하고 그 대가로 개발 사업을 따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의심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게 애당초 아태협을 추천했던 것도 누구였던 거예요? 이화영이었던 겁니다. 참 이 아태협이라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힌 단체입니다. 무슨 대북단체라고 하는 곳이 뭔 사업을 또 했대요? 코인과 관련된 사업을 벌였다는 겁니다. 도대체 코인이랑 대북 사업이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됐거나 성남지청장이 됐거나 경찰이 됐거나 이렇게나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해도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결코 진실은 감출 수가 없다. 더더욱 이재명 대표님 민주당 열심히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